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이자입니다. 자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건축 독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후. 오랜만에 건축 네. 독해를 한번. 근데 만나는 이건 사람이죠. 뭐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를 잘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한. 수건? 뭐를? 네. 방금 세수하고 나오신 줄. 뭐, 오늘의 건축 독해 주제는 뭔가요? 예, 그 예전에 말다 워싱턴 호텔 네네. 그 유니크한 호텔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여성 전용 호텔 네, 그 말다. 레드버리. 예, 맞나? 레드버리. 레드버리 호텔. 지금은 레드버리 오. 호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그런 유니크한 호텔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호텔은요,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뉴욕에 여행 오셨다가 코리아타운에 가가지고 뭐 설렁탕이라도 한번 먹어야겠다, 아니 순두부찌개라도 먹어야겠다 그러시면은 거기 딱 지하철이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딱 초입에 내려가지고 한인타운이 쫙 보이는 그 사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 사거리 바로 코너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고려소형 아. 옆에 있는 그렇죠. 체이스 예. 옆에 있는 체이스가 맞은편. 아니 체이스가 있는 설렁탕집 건물이에요. 있는 그 건물 아니에요? 그 옆 건물. 그러니까 바로 코너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맨날 코리안타운. 아시바 되어 있던 그 거기. 맞죠. 예, 그쵸. 예. 예. 아시바 거기 지금도 정말 있고 깝깝한데. 깝깝하지. 그리고 1층에 코너에 체이스 뱅크가 네, 있어요. 어디는 어떤 음. 호텔인지 네. 너무 아 잘 이쪽 알죠. 이쪽 그 브로드웨이 쪽으로는 갭 있고. 그래서 보신 분이 그러니까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앞을 지나가 보신 분들이 만약에 뉴욕에서 한인타운을 가봤으면은 그랬을 만한 호텔이거든요. 근데 맨날 승무원들이 맞아요. 거기서 맨날 그 캐리어 들고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 호텔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들을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인타운 초입에 있는 호텔 하면은 아까 니자님이 말씀하신 승무원들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오면은 네. 거기서 이제 다음 비행 있기 전에 거기서 며칠 네, 있다가 네. 다시 JFK 가고 아니면은 그 앞에서 그 나라시라고 그러죠. 무면허 택시들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요즘은 우버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 예. 예전에 한참 저녁 때 되면 있었죠. 와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놀러 가실래요? 어디 남자애들끼리 가세요? 가면 어디 가세요? 예. 태워갖고 진짜? 저기 무슨 뭐 뭐 퀸즈 가기도 아, 하고 뭐 어두운 뉴저지 데 뭐 이런 데 뉴저지 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왜냐면은 저녁 때 핫팁을. 저녁 때 그때만 해도 저녁 때 뉴저지 들어가는 게 몇 시 이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택시 타고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한인 택시들이나 아니면 나라시 뛰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호텔인데 원래 이름은 말터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말터닉 호텔인데 이게 무슨 처음 알았네. 그 원래 많은 분들이 아마 레디슨인 홀리데이인 그죠? 레디슨이었어요. 레디슨 호텔이었었고 아. 그 나중에 힐튼으로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음. 원래 그 걔네들이 자기네 회사 힐튼이든 레디슨이든 홀리데이인이든 그 깃발을 걸더라도 얘네 말터닉 이름은 계속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홀리데이인 말터닉 뉴욕 뭐 아니면 힐튼 말터닉 뉴욕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은 계속 갖고 온 호텔이거든요. 이 호텔이 랜드마크 건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오. 건물이거든요. 어.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하나들 이제 제가 뭐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그 건물 아. 정면의 모습이에요. 아시바가 예, 그래서 건 이 처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니까 예쁜데? 왼쪽이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화살표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하철 나오는 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바 있고 막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너무 여기- 예쁘다. 네. 아시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은 넘는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호텔이 몇 년도까지 거슬러 가냐면은 우리 예전에 저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워들프 아스토리아 호텔. 네네네. 호텔에 맨날. 정착하면서 음. 그 호텔이 지금은 그 센트럴 파크 쪽으로 다 이사를 갔지만 이사 가기 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던 자리에 걔네들이 있었거든요. 그 워들프 호텔이랑 아스토리아 호텔이. 근데 그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그 땅을 팔고 그 센트럴 파크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플라자 호텔 그것도 지금 센트럴 파크 그쪽에 있잖아요. 그 호텔들을 디자인했던 건축가가 이 호텔도 디자인을 했어요. 오. 그 뉴저지 출신의 건축가인데 그 사람이 한 도케? 거고 아니요. 옛날 아니요. 분이잖아. 아, 그- 그렇게 예. 그러고 보니까 플라자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좀 그런 느낌 네, 들죠. 네. 예. 옛날 분이. 예, 그때 당시에 그런 굉장히 보자르 스타일의 어쨌든 뭐 그런 연유로 이게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씨체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네요. 이게 1898년에 완공된 건물인데 오. 1898년. 네,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100년이 훨씬 넘은. 네. 그래서 그때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대부분 다 랜드마크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건물이 참 불행한 건 뭐냐면은 그 워들프하고 아스토리아 호텔이 그쪽으로 넘어갈 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같이 못 갔구나. 같이 못 가고 그냥 여기 있었던 거야. 아이고. 예. 그래서 이런 되게 흑역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6.25 때 이렇게 왜 월남 할 때 남았다가 그죠. 이산 가지고 그렇지. 예.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 뉴저지 출신의 그 건축가 이름이 도케? 헨리 도케? 헨리 하덴버그라는 분이 이 건물을 디자인을 했는데 네. 그 이름 플라자 호텔, 워들프하고 아스토리아 호텔 뭐 이거 보면은 다 이런 약간 비슷한 랭귀지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오프닝마다 굉장히 헤비한 돌 조각 같은 데코레이션들이 있고 뭐 저런 그 캐스트 아이언으로 만든 이런 레일링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제가 이 호텔에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비밀 이렇게 그 쉐어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컨피덴셜한 많아서 얘기군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호텔의 흑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양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이 양반이 누구인지는 다 알잖아요. 네네. 누구죠? 레이건이. 여기 써 있잖아.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어쨌든 1980년대를 왜 엘류에 보면 웃겨? 아, 1981년생인가 이러고 너무 자연스럽게. 엘리답다 진짜. 8살 때 죽었어. 그 엘리님이랑 동갑 아니에요? 오빠. 한 살 오빠. 아 그래도 오빠야? 한 살 오빠. 근데 이때가 정말 미국의 호황기였죠. 네, 그쵸. 호황기. 완전히 경제 호황기. 우리가 기억하는 레이건 하면 뭐가 있죠? 배우 출신? 배우 출신, 헐리우드 배우 출신이다. 음. 이 양반이 뭐 88 올림픽 때 대통령이었어. 뭐 맞아. 80년대를 정말 그 미국을 통치한 80년대를 쫙 끼고 있었던 양반이니까 81년부터 89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취임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맞아. 맞아. 네.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몰랐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암살
시도 당시에 그 아. 지금 경찰들이 암살범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은 암살범이에요? 뒤에 있는데 경찰 사이에 깔려 있는 거. 요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제가 가려놨어요. 어.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엔 무죄로 풀려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완전 또라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것 아, 때문에 그냥 그냥 또라이여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얘가 암살 시도를 한 이유가 음. 조디 포스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음. 조디 포스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시선 끌려고. 내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맞아. 조디 포스터 동급이 되지 않을까. 맞아. 어. 어텐션 그거를- 시커였어. 에? 어텐션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종. 관종이었죠. 그렇지, 관종. 그런 거의 발현이 대통령 암살이었어요. 그 사람. 세상에. 그러니까 미국에는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크다. 그치. 별 미친놈들이 음. 다 있어 진짜. 근데 이제 레이건은 그래서 이때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요. 아 그래요?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아 그래요? 총을 어떡해. 맞았어요.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폐를 관통하는 그런 총상을 입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십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장수하셨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말년엔 알츠하이머 때문에 맞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음.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아. 링컨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네. 케네디도 죽고. 네.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나서 대통령을 어. 재선까지 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레이건이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 그쵸. 그죠. 그때 우리 머릿속에 네. 이제 막 우리나라 그치. 저기 뭐야 LA 올림픽 하면서 뭐 어. 하고 미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그러면서 국격 막 올라가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입지를 좀 맞아. 만들 때였으니까 그 전에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알 게 뭐야. 그치. 우리나라 그치. 뉴스에서 외신이 나오면 보통 미국 뉴스? 그렇죠. 미국 그리고 뉴스들 많이 그때 나오고. 뭐 우리 뭐 소련? 그렇지.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아니에요? 고르바초프죠. 그죠. 예. 그 정도였으니까 뭐. 그거 이외에 또 레이건이 한 정말 큰 일 중에 하나가 냉전 종식을 네. 이끌어낸 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 비핵화 선언도 하고 핵무기도 미국 소련의 이제 공격용 핵무기들 그것도 점차적으로 그거 없애자 그런 합의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냉전 시대를 끝내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한 거는 사실은 레이거노믹스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이 경제 정책이에요. 딱 이 사람 요즘 보수들이 사용하는 말이 이때 나왔나 보군요. 그렇죠. 트리클 다운 이펙트. 그래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콩고물이 밑으로까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론은 이거야.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면 자기 회사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부가 밑으로 갈수록 이제 제대로 분배가 된다. 어디서 많이 이랑 똑같은 네. 그런 거네요. 위에서 그러네. 붙고 떨어지고 파이를 퐁듀 정책. 그러니까 맞아. 정말 퐁듀 같이. 그 콩고물 좀 떨어지나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 한동안 그쪽 땅 있잖아요. 한마음당이 아니고 한마음 땅은 어디? 마틴 같은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당 이름이 너무 잘 바뀌어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면 미안해. 학교 이름 씨. 뭐 상표나 뭐 이런 정치 이런 거 못하니까 꼭 없는 거 이렇게 한국당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잖아. 한마음당. 한마음당.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이 결국에는 그 레이거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그거거든요. 트리클 다운.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력히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 컷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학습이 됐잖아. 그게 실제로 부가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자만 더 부자가 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부가 제대로 이게 분배가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그런 게 이제 이코노믹스 그 경제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됐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르는 그 경제 정책이었는데 막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취임해가지고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정부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줄이자. 음.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정부의 덩어리도 줄이고 정부의 규제도 줄이고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돈 필요 없어. 세금 걷지 마. 그렇게 해서 페더럴 텍스 컷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이 많아 그렇게 되면 돈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작은 정부를 추진하다 보니까는 지자체에 나가던 지원들도 막 잘라내기 시작해요. 작은 정부 너네 규제 안 할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봐. 시장 경제가 그 잘 돌아가게 정부 규제를 안 할 테니까. 그때 생겼던 것들이 지금의 그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를 터지게 만들었던 그런 상품들이 다 이 레이건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거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망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부의 규제가 확 풀리면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20년 후에 그게 역효과, 이펙트가 예. 역효과가 네거티브 효과가 오게 된 거죠. 예, 아. 그걸로 유명했던 건데 이 80년대의 뉴욕의 모습이에요, 이게. 럭셔리하군요. 점심 때 되면은 우리 아줌마들은 모피코트 쫙 이거 입고 점심 먹으러 가고. 동물원이네요, 밍크들이. 이때는 뭐 완전히 막 이쁘다. 그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게 트리클 다운 효과로 가난한 사람들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어머나,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옷이 사- 없어. 옷이 없어. 속옷 살 돈도 없고. 때문에요. 그죠? 스타킹 그때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이때 뭐 이거 뭐 뉴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등장했었지만 그때 이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재정이 줄어드니까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그 오바마 자서전 같은 영화 넷플릭스인가 벨이라고 요 시절에 오바마가 뉴욕에 있었어요. 오. 그래갖고 요때 그 이런 집들의 이제 음. 친구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좁은 복도 같은 데서 막 거기서 이제 80년대. 예.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 중앙 정부의 지원도 그랬지만 워낙 70년대 뉴욕은 도시 자체가 거의 부도가 날 뻔했었으니까 부도가 날 뻔한 거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뉴욕 자체도 이런 치안이나 이런 거에 예산들을 삭감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철에 경찰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길에 이런 뭐 옷이 없는 언니들이. 언니들이 돌아다니고 저 언니들 돌아다니는 건 왜요? 창녀예요. 아. 그냥 그 호객행위를 그냥 경찰차 앞에서도 버젓이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시절. 그러니까 미드타운하고 저기 월스트리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하철을 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스트 빌리지 같은 동네만 가도 전쟁 폐허 같네요. 여기가 이스트 빌리지예요. 80년대. 진짜 저때 땅 샀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 이때는 그 좋은 친구들 그 영화 보면 현금 수송 차량이 공항으로 가는데 그거를 강도들이 타고 와갖고 총 들고 내려. 그래갖고 그 현금 수송 차량을 통째로 그냥 갖고 가고 막 이러는. 세상에.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지자체로 해주던 보조금들을 삭감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그거예요. 이게 숫자를 들여다 보니까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너네 여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 돈 잘러. 너네 이거 줘봤자 너네 제대로 못 써. 해결 안 돼. 진짜. 그런 생각. 뭐 나중에도 그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그 숫자 얘기만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이 레이건으로 시작해가지고 호텔 얘기는 하는데 왜 레이건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느냐. 80년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지자체로 중앙 정부에서 해주던 보조금들 중에 가장 큰 포션이 뭐였냐면은 로인컴 하우징 있잖아요. 퍼블릭 하우징 그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도시 자체한테 맡겨두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뉴욕 같은 대도시, 시카고나 이런 대도시들에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그 도시 보고 그런 재정을 책임지라고 떠넘겨주는 게 중앙정부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짓인 것이지. 이게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돈들을 대줬는데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걸 넘버를 들여다보니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돈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대비 거의 뭐 50%, 60%까지 삭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퍼블릭 하우징 프로그램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 로인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는 어느 도시나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대도시나 이 홈리스의 문제는 참 이 누군가가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고 계속 꾸준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조차 그렇게 안 하니까 뉴욕 자체에서 해결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80년대의 배경이 그랬어요. 뉴욕에서는 또 이제 로인컴하고 뭐 이런 어포더블 하우징, 홈리스 문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테너먼트 하우스거든요. 테너먼트. 네, 처음 테너먼트 하우스. 이거 다운타운에 가면 뮤지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뉴욕이라는 대도시가 유럽인들에게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인 거야. 여기에는 가면은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노동력만 있으면 가서 뭐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도시.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유럽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잘 데가 없는 거, 살 데가. 쉽게 말하면 어떤 형식의 주거가 생기냐면은 쪽방촌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맨하탄에도. 그러니까, 홍콩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오마이갓. 네, 살게 되는 이거를 그래가지고 레스토레이션을 해가지고 뮤지엄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다운타운에. 근데 저 테너먼트 테너먼트 뮤지엄. 하우스가 맨하튼 안에 있었던 네. 거예요? 어디 정도예요? 이스트 빌리지. 이스트 빌리지에. 이거 뭐 쉐어하우스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쪽, 다 쪽방촌이야. 지금 쪽방촌. 하나에 몇십 명, 한 열댓 명. 열댓 명, 평균 12명 정도 했대요. 방 하나에. 어머나. 저 평균. 사람들은 지금 스튜디오 하나가 1,700, 1,800불 하는 걸 알긴 했을까? 그러고 있다가 그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이런 테너먼트 하우스, 이게 테너먼트 하우스라는 게 사람이 너무나 좁은 공간에 바닥바닥 모여 살다 보니까는 안전에도 취약하고 그지. 위생. 위생의 문제도 있고 사람이 한번 콜레라 같은 게 돌면은 몇천 명씩 그냥 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앙정부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야, 뉴욕 너네 뭐해? 우리가 돈 보태줄 테니까 해결책을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NYCHA라고 나이차라고, 이게 뭐냐면은 뉴욕 시티 하우징 오토리티. 얘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아가지고 로우 인컴 하우징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해가지고 최초로 지었던 집이 그 이스트 빌리지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요 뒤에 보이는 집들 있잖아요. 네. 이게 30년대 그때는 다 테너먼트 하우스였던 거예요. 아. 여기에 창 하나에 막 열댓 명씩 사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여기 보이죠, 여기. 홍 셰프님. 그때 통장을 열어보면은 이 숫자 뭐지? 약간 이런. 근데 왜 베란다에서 룸메로 살았어? 베란다에서 룸메로 살았대요. 그거를 왜 꺼내가지고. 호주에서. 아, 테라스에서 우리랑 2층 침대에. 그래도 그거 럭셔리 아니야? 그건 럭셔리. 10명은 아니었잖아. 여기 보이죠? 이게 파이어 이스케이프인데 거기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왜요? 모르죠. 뭐 빨래 모르죠. 햇빛 쬐러 나가. 햇빛 쬐러 나왔나 보지. 미치겠다. 저 무게롭게 안 되나?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스트 빌리지에 그런 데를 다 밀어버리고 페더럴에서 펀드를 받아서 1935년에 The First House라는 게 생겨요. 말 그대로 최초의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로우 인컴 하우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퀄리티가 너무 좋았대. 집의 퀄리티가 엄청 좋아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도 뭐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 30년대에 그런 뭐 화재로 인해서 아니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니까는
뭐 이런 페더럴에서 해주는 지원금으로 로인컴, 어포더블 하우징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때 대대적으로 빌딩 코드에 대한 리비전을 시작을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건축법규라는 게 그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이 정도는 최소한 해라. 요거는 해라. 그때 만들어진 기준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내려오는데 그게 다 그 테너먼트 하우스를 통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게 이렇게 토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거기서도 뉴욕시에. 이렇게 살긴 살았어. 살 수 있어 왜?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뉴욕시의 건축 법규가 그래서 심지어는 뭐 당연히 통풍에 관한 것, 내추럴 라이트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 아파트 법규에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소의 면적이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매해 그 리비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템이 생긴 것 자체가 그 테너먼트 하우스에서의 겪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집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레이건이 다 끊어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때 당시에 뉴욕 시장이셨어요, 이분이. 에드워드 커치. 커치. 이게 좀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코트치. 이게 T가 들어가 있대요. T가 중간에. 아, 발음에. 네. 그래서 그거를 코트치라고는 안 하는데 커치. 그러니까 커가 아니고 컷. 자르는 CUT 할 때 T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여간 뭐 그 이분 분인데 이름도 여기저기에 막 있지 않아요? 네, 많이 나와요. 무슨 그 역대 다리도 있고. 뉴욕 시장 중에 가장 사랑받는 뉴욕 시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은 사실 그 민주당 출신인데 78년부터 89년 그 시기에 그러니까는 레이건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12살. 7, 8년 18년생이시네. 당신이랑 동갑이야? 동갑인 거야? 그때 그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그 펀드들을 내려칠 때 그때의 뉴욕 시장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30년대부터 나이 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뉴욕 시티 하우징 오토리티.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할렘에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엘리가 처음에 보고 되게 좋아했던 저 건물 튼튼해 보인다 하는 맞아, 그런 맞아. 건물들. 아파트다. 나도 아파트에 사는 게 그러니까. 꿈이다. 그것들이 이제 3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30년대 뭐 늦게까지는 뭐 최후가 70년대 초반 마지막 프로젝트가 그러니까는 그 이미 이 양반이 시작을 할 당시에 그 건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 건물들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공실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레스토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어포더블하게 로우 인컴 하우스 그 패밀리들한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쥐어짰던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마터닉 호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웰페어 호텔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웰페어 호텔로? 네, 웰페어 호텔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아니요.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기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뭐 어포더블 하우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걸 지으려면은 몇 년의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그럴 때 동원하는 게 뭐냐면은 징발을 하는 게 뭐냐면은 호텔들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이건은 철저하게 시장 자본주의를 밀어붙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호텔들을 정부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누가 미쳤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주겠어요. 그러면은 호텔들은 만약에 뉴욕시에서 야, 우리가 지금 홈리스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룸을 줘야겠으니까 너네 공실이 몇 개가 있니? 물어보고 그리고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우리가 얼마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네 하룻밤에 얼마니 물어봐. 음. 그러면은 얘네 요즘 시장 밸류로 이만큼이야. 그럼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러니까는 호텔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치. 아. 공실률을 확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 오히려 손님도 없는데. 없는데. 돈 다 받으면. 그러면 꼬박꼬박.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블라지오 시장도 미드타운에 홈리스들. 미드타운에 있는 호텔들을 어차피 운영 안 하잖아. 음. 관광객이 없으니까 셧다운 다 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홈리스들 쉘터에다 집어넣으면 소셜 디스턴스가 안 되니까 그거를 개조를 한 다음에 호텔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호텔에 묵게 만들었었어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었어.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했구나. 그래서 홈리스들 땡 잡았네. 네, 블라지오가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요? 호텔비로? 얼마 썼어? 40만 불. 하루에? 하루에 40만 집 불을 한 썼어요. 채씩 날라갔네. 하루에. 대박. 그래도 그 정도면 효부 잘 본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불이잖아요. 아, 그치.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40만 불이야. 그거 며칠만 일주일만 모으면은 집을 거의 7채를 3밀리언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만 모으면은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디다가 어포더블 하우징을 지을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가 이런 일이 빵 터지니까는 이거 그냥 달라는 대로 삥 뜯기는 거야. 호텔 오퍼레이터, 호텔 오너들한테. 일주일에 30억씩 몇 달을 했죠? 네? 거의 1년 했어요? 거의 1년 했죠. 네. 그 지금 그 호텔 그 많다.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시장 바뀔만 하네. 뭐 이게 재선까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봐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는 이 홈리스 뉴욕은 어쩔 수 없는 홈리스의 문제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어쩔 수가 없어. 전 세계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이런 대도시는 다 갖고 있어요. 그 에드커치 이게 참 발음 어려운 아저씨인데 에드커치도 이런 방법을 열심히 썼죠.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이거 그냥 호텔들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동원을 해서 호텔을 썼고 그 다음으로 시장 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에드 다음에? 맞아요. 줄리아니. 맞아. 줄리아니가 시장이었는데 줄리아니는 뭐였냐면은 좀 약간 터프한 스타일. 검사 출신이었나 그러잖아. 네, 맞아요. 맞죠? 법조계 그래요? 예. 줄리아니?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부끄러움은 우리의 목. 지금 갑자기 정치적인 개그 한 거야? 아니야. 그래서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홈리스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너네 돈이 없어? 집이 필요해? 오케이 줄게. 그 대신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너네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너는 이런 쉘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조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뤘대요. 엄중하게 다뤘는데 그래서 이게 줄리아니가 이때 당시에 범죄율도 높고 막 살인율이니 뭐 그런 강력 범죄들이 막 발생하고 그럴 때 줄리아니가 그걸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그러잖아요. 겁나 때려잡았다. 로앤오더를 철저하게 맞아요. 실행을 해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로 만들긴 했죠. 줄리아니 다음에 누구? 블룸버그. 둘 다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돈을 끌어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운한 사람이었어. 왜냐면은 그때 아주 운 안 좋게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도 줄리아니가 아니고 블룸버그 시절에 이렇게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택 시장의 그 어베일러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이상적인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뉴욕시 자체가.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사람은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하려고 그랬냐면은 건축 법규를 많이 바꿔가지고 법규라기보다는 조닝을 많이 손을 대가지고 묶여있던 데를 굉장히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드슨 야드도 그쵸. 이 사람이 블룸버그가 풀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이런 법들도 만들었거든. 만약에 네가 디벨로퍼야. 집을 짓는데 네가 여기다가 어포더블 하우징 몇 개를 집어넣으면은 그 스퀘어풋에 대한 보너스를 줘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블룸버그가 만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민간업자들이 어포더블 하우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너스를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조건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걸 맞추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냥 아예 안 하는 해. 이만 못하다라고 디벨로퍼들이 느끼니까 민간에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법도 바뀌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오히려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여기다가 어포더블 하우징을 로인컴 하우징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조건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보너스를 받으려면 안 하고 그냥 그거 안 할래. 그냥 나 그냥 디벨롭 할래. 그러니까는 그냥 그린벨트를 아파트 공사 짓는 그 회사한테 그냥 줘버린 그냥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되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블룸버그가 저기에 경선에 나와가지고 욕을 제일 많이 먹은 부분도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 뉴욕에서 한 게 뭐냐? 뉴욕 시장 할 때 한 게 뭐냐? 그거 갖고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때 그 알래스카 그 주지사 누구죠? 그 여자. 음. 그 여자 이름 그 여자가 뭐였지? 그거 이렇게 그 세븐일레븐 그거 이렇게 빨대 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줄리아니가 한 것 중에 되게 사실 아니 줄리아니 블룸버그가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설탕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거 못 먹게 하는 아, 그래서 빅걸프라고 하잖아요. 그 세븐일레븐. 아, 그치. 그거를 못 팔게 했어요. 그 오비시티 다이비시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깔라고 걔가 그거를 경선하는데 그걸 들고 쭉쭉 빨면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이라고는 이런 거 없앤 거밖에 없지 않냐. 그치. 사라 팔린. 맞아. 자, 뭐 하여간 역대 시장들 뭐 앞에서도 잠깐 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라지오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팬데믹 딱 터지니까는 바로 호텔들 징발해가지고 그쵸. 하루에 40만 불씩 쓰면서 그것 때문에 욕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뭐 하여간 이 어떤 시장이 됐던 간에 이 홈리스 문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이 시장들 얘기하기 전에 쭉 말씀드렸던 애드 시장께서도 호텔들을 정말 열심히 그 홈리스들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호텔이 바로 이 마티오닉 호텔이었었어요. 악명이 높은. 어떻게 악명이 높다? 어떻게 높았냐면은 이게 뉴욕은 원래 문제는 항상 있는 몸좀 문제니까. 씹어서 안 줘. 오늘은 녹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는 그 정책 자체를 다 죽여놨잖아요. 다 죽이고 나서 홈리스들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어포더블 하우징을 새로 짓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지만 얼마 남아 있는 돈이 있을 거야.